60대 이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에게 멈춤은 휴식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부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수십 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수억 원의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던 당신이 오늘 아침 이름 모를 공원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과 조급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내 일과표는 텅 비어버린 그 생경한 감각. 은퇴라는 고개를 넘은 60대 남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당장의 돈 문제도 취약해진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다는 지독한 불안감. 그리고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부품 하나가 빠져나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 같은 상실감입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정장을 입고 바쁘게 지하철에 몸을 싣는 것 같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며 인공지능이니 뭐니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마만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 이대로 영영 잊혀질 것 같은 이 조급함은 우리 눈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바로 앞에 벼랑 끝도 보이지 않는 법이죠.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그 조급함이 사실은 당신의 남은 30년을 망치러 온 가장 위험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은퇴와 동시에 이 독약을 들이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자마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끝이다라는 강박이 당신을 등 떠밉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전단지를 뒤적이고 평생 서류만 만지던 손으로 갑자기 치킨, 기름 앞에 섭니다. 60평생 쌓아온 당신의 고귀한 전문성은 뒤로 한 채 남들이 좋다는 말 한마디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불나방처럼 쏟아붓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이 80%를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조급함에 쫓겨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제가 감히 단언컨대 60세 이후에 부리는 조질함은 당신의 인생 장부의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는 가장 어리석은 경영 판단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강력한 경쟁사가 아닙니다. 바로 조급함 때문에 서둘러 내린 결정입니다.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없이, 충분한 자기 연마 없이 그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던진 승부수는 승부수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도박의 끝이 어떠한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비즈니스와 같습니다. 모든 훌륭한 기업에는 조정기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며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막막함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본에 잠시 찍힌 쉼표일 뿐입니다. 쉼표는 문장을 끝내기 위해 찍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문장을 더 힘차게, 더 우아하고 묵직하게 이어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고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회라는 놈의 정체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회는 내가 쫓아가서 머리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숨 가쁘게 달리다 정작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는 기운을 다 빼버려 쓰러지곤 하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파도와 같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파도가 아니라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시작되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결국 내 발밑까지 밀려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노련한 서퍼는 파도를 억지로 만들려 애쓰지 않습니다. 파도가 없을 때는 해변에 앉아 바다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보드를 닦으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근력을 키우며 기다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준비 없이 큰 파도에 올라타면 그대로 차가운 물 속에 처박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바다로 뛰어드는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서프보드를 점검하고 바다의 주기를 공부하며 당신의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 전략적 대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60세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가장 노련한 사냥꾼이 숲속에 몸을 숨기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숨을 죽이는 잠복의 시기입니다. 사냥꾼이 조급해서 바스락 소리를 내는 순간 먹잇감은 달아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파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파도가 왔을 때 당신이 조급함에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속도를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빨리 집을 사고, 남들보다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밀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때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은 당신이 여전히 열정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열정을 조급함이라는 독약으로 태워버리지 마십시오. 그 열정을 숙성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포도주가 향긋한 향을 내기 위해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수년을 버티듯 당신의 인생도 지금 가장 깊은 향을 품기 위한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듯 우리 인생의 제이막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침묵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안한 안개를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다가올 그 위대한 파도를 알아챌 수 있을지, 그리고 인생의 기회가 어떤 주기로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더 깊고 지독한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더 깊고 지독한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앞서 제가 조급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셨을 겁니다. 말이야 쉽지. 당장 수입은 끊겼고 나이는 하루가 다르게 먹어가는데 어떻게 기약도 없는 기다림을 버티란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불안은 너무나 정직하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평생을 부지런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우며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낙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긴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인생의 성공이 20대부터 80대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막대기 같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정점을 찍고 나이가 들면 그 기운이 쇠퇴의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와 삶의 커다란 흐름 속에는 그런 정직한 일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회는 밀물과 썰물처럼 혹은 사계절의 순환처럼 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겨울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생명이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그 혹독한 겨울 동안 겉으로는 성장을 멈춘 듯 보이지만 뿌리 끝에서는 봄에 피울 꽃눈과 잎새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분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조급함에 못 이겨 한겨울에 싹을 틔우려 했다면 그 나무는 봄이 오기도 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60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멈춤은 생명이 다한 겨울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제이막을 화려하게 꽃 피우기 위한 에너지, 응축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만의 결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켄터키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65세에 전 재산을 날리고 수중에 남은 건 고작 $100 남짓한 연금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조급함에 몸부림치거나 절망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법을 들고 1000번이 넘는 거절을 견뎌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가 65세에 조급함에 쫓겨 아무 일자리나 찾아 허덕였다면 전 세계가 아는 그 할아버지의 미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기틀을 닦은 레이 크록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52세가 되어서야 밀크쉐이크 미끼기를 팔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세일즈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노련함이 빛을 발할 그 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야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받은 예술가들, 70세에 첫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수많은 대기만 성형 인물들, 그들이 남들과 다른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단정 짓지 않고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갈고 닦으며 묵묵히 기회의 파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추수를 하려 들지 않듯 삶의 열매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놓고 그 결실이 맺힐 때까지 수년, 수십 년을 묵묵히 기다린 자들만이 진짜 풍요를 누립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곳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난 60년간 쌓아온 경험, 실패를 통해 얻은 귀한 지혜,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다듬어진 안목, 이것들은 결코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당신의 그 노련함을 다시 필요로 하는 순환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잡아먹힙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서둘러 내린 결정은 나쁜 인연을 부르고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며 결국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노후, 자금까지 앗아갑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당신이 무언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세상은 반드시 당신의 노련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변해도 인간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통찰을 원하는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다만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닐 뿐이다. 이 한마디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조급함을 버린 남자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사람을 끌어당기며 결국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의 소식을 물어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60세를 은퇴라고 부르며 뒷전으로 밀어내려 하지만 삶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60세는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시간 낭비인지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라는 필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열정 하나로 부딪히며 깨질 때 당신은 가만히 앉아 삶의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련한 사냥꾼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듯 우리 인생의 제2막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당신 안에 쌓여 만든 그 두터운 층이 이제 곧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할 차례입니다. 그 보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 더 기다림의 햇살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하늘만 보고 있으면 기회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항구의 정박한 배가 다음 출항을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고쳐나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실의 지혜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기회라는 파도를 타기 위한 당신만의 튼튼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만드는 법. 그 실전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내실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배가 항구에 멈춰 서 있는 동안 무엇을 합니까? 선체 아래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내고 낡은 엔진에 기름을 치고 거친 바다에서 찢어진 그물을 정성껏 깁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파도가 밀려왔을 때 침몰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인생의 쉼표를 찍고 있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선배로서 당신이 다져야 할 4가지 핵심적인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가장 소중한 미천인 몸을 다시 세우십시오. 젊었을 때의 몸은 조금 험하게 써도 금방 회복되는 소모품 같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인생의 기초 체력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와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의 어디가 약해졌는지 정확히 살피고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루 30분 숲길을 걷고 제때 밥을 먹고 깊은 잠을 청하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노년에는 가장 강력한 기회를 붙잡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변해버린 세상과 화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60대 남성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배우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라며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의 기회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바다 위가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아주 새로운 바다 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다면 당신은 기회가 눈앞을 지나가도 그것이 기회인 줄조차 모른 채 보내게 됩니다. 거창한 것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늙은이가 되지만 배움을 지속하는 한 당신은 세월의 지혜를 가진 가장 노련한 현역입니다. 셋째, 당신이 가진 자산을 수비하는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60세 이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60대 남성들의 조급함이 가장 큰 사고를 치는 곳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게 대박이라더라. 퇴직금 다 털어서 이거 하나 차리면 평생 편하다더라는 유혹에 절대로 귀를 내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재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가진 것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쳐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꼼꼼히 살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곳간이 단단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있어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속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비가 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번의 파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홀로 서는 힘을 기르십시오.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미 없는 모임에 기웃거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고독 속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 내 남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게 밥을 먹고 혼자서도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남자는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이 당신의 아우라가 되고 그 아우라가 사람을 끌어당기며 결국 그 인연이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배 여러분,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이 정적인 시간은 결코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지반을 다지는 양생의 시간입니다. 콘크리트가 채 굳기도 전에 건물을 올리면 금세 무너지듯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기 전에 서둘러 무언가를 시작하면 당신의 노후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멈춤을 즐기십시오. 준비의 고통을 달게 받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다듬는 만큼 다가올 기회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60이라는 반환점을 돌았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조급함에 숨 가빠하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당신의 내실을 다지십시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의 노련함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급해하지 마라,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먼저 건너온 수많은 선배가 증명해낸 삶의 가장 정직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전성기를 30대나 40대로 생각하곤 합니다. 힘이 넘치고 세상의 중심에서 북적이며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던 그때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60세 이후야말로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조건이 갖춰진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힘은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열정은 넘쳤지만 내 앞의 위험을 관리할 줄 몰랐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렸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가치인지 몰라 방황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어떤 것이 나를 망치는 가짜 기회인지 가려낼 수 있는 밝은 눈이 생겼습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영리하고 묵직한 승부를 할 줄 아는 노련함이 생겼습니다. 이 깊은 지혜와 경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급함을 버린 여유가 결합하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이제 막 후반전 휘슬이 울린 것입니다.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었든 실점을 많이 해서 뒤지고 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진짜 승부는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후반전 마지막 20분에 결정됩니다. 그때 조급해하지 않고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기회를 노리는 팀이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당신의 귀한 인생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누구는 60에 손주 재롱이나 보고 산다는데, 누구는 벌써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 성공했다는데, 그런 남들의 속독에는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개나리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야 피고, 국화는 찬 이슬이 맺히는 가을이 되어야 향기를 내뿜으며, 동백은 모두가 잠든 한겨울 눈 속에서 홀로 피어납니다. 당신이 만약 겨울에 피는 동백꽃이라면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운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며 더 단단하게 꽃봉오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당신의 계절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것체가 아닙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 그래도 내 인생 참 괜찮았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내일이 여전히 기대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그 평온함은 오직 나 자신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제 잠시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먼 바다를 보십시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당신을 향해 천천히 달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보이십니까? 그 파도는 당신을 삼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대륙으로 실어다 주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발밑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준비된 모습으로 가장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그 파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직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다가올 기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조급함에 잠 못 드는 여러분의 고단한 밤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30년이 불안이 아닌 기대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노년이 조급함이 아닌 넉넉한 여유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긴 시간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내일을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